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 제 의상이 좀 누구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역사 인물 중에서 유관순 열사 느낌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독립운동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황기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 안에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바로 유진 초이. 미군의 그런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 뭔가 유진 초이랑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자료를 이제 모아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미스터 선샤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 고종에 관한 이야기, 의병에 관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읽어먹지 않겠어요. 유진 초이에 대한 이야기 너무 제가 새롭고 재밌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뜨거운 호평 속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끝났는데 그 안에서 유진 초이는 검은 머리의 미국인 신미양요 때 우연히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각종 고생을 막 하다가 이 모진 풍파 속에서 나는 미국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군에 입대해서 미국인의 국적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한 거죠.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인 장교가 돼서 미군 장교가 돼서 우리나라 이제 미국 공사관의 영사대리로 돌아온 유진 초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고의 신을 만나서 김태리 씨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독립운동도 하게 되는 이런 항일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은 안타깝게 죽게 되는. 자, 이렇게 뭔가 위대하면서도 파란만장한 그러한 유진 초이의 인생, 그 인생과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살다 가신 독립운동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기안 씨입니다. 황기안 열사, 황기안 열사라고 해야 되겠죠? 자, 독립운동가 황기안 열사는 이렇게 딱 붙여보니까 외모도 약간 이병헌 씨랑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이 김은숙 작가가 이 황기안 씨의 삶을 알고서 이거를 시나리오를 짠 건지 아니면 미스터 선샤인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황기안 씨를 찾아낸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뭔가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황기안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황기안 씨는 그냥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로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임정의 그 프랑스 지사, 프랑스의 그런 서기장을 맡았어요. 파리 위원부 서기장. 그러니까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알리고 그러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미군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유진 초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던 거죠. 일단은 이 황기안 씨는 미군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으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싸우고 영국에서도 싸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태어난 거는 우리나라죠, 당연히.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10대 소년일 때 19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진 초이처럼 어쩔 수 없이 노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가듯이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건 아니고 공부하려고 건너갔다고 해요. 이미 이 황기안 씨의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좀 신문물에 눈을 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이때부터 영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어쨌든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황기안 씨가 이 미국에서 낯선 땅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다가 1917년에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전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병이 돼서 유럽 전선에서 활약을 했는데, 주요 업무가요,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고치는 약간 그런 의술이 조금 의술적인 그런 손재주가 좋았었나 봐요. 의사는 아니었지만 구호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선에 투입이 돼가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들의 그러한 구호를 주로 담당하는 일을 했대. 구호병이 됐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황기안 씨의
군대 생활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신문에 국내 신문에도 다뤄졌는데요. 정의와 사랑을 신조로 전선에서 외국 전선에서 활약했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황기안 씨가 전장에서 활동을 했던 1918년 당시에 1918년 5월에는요. 미국에서 누구든지 전쟁 때 군복무를 하면 미국 군복무를 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주권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개정징지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기안 씨가 그때 당시에 그런 개정징진법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영주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극 중에서도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이제 이 유진 초이가 처음에 미국에서 막 엄청난 그런 학대를 받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다가 미국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끝에 미군이 되겠어. 미군이 되면 미국인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가담하는 그런 내용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황기안 씨가 이렇게 미군 활동을 할 때 그런 내용도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장에서 활동을 하고요. 1918년 5월에 이제 그런 개정징지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1월에, 1918년 11월에 1차 세계대전은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당에서 이제 유럽당을 누비면서 전쟁에 가담하다가 이 유럽당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유럽당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인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김규식 씨.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던 인물로 김규식 씨에 대해서도 나중에 꼭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데 외모도 아주 잘생기셨고 이 집안 자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규식 씨가 6.25 전쟁 이제 그 시기에 납북됐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는 납북됐던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빨갱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분의 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그런 우수한 그런 업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훈장도 국가보훈처에서 훈장도 좀 뒤늦게 받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전쟁 시에 정신없이 납북된 것 뿐이었는데 일단 북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안 좋게 봤던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김규식 씨를 만납니다.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란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이 프랑스가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파리가 이런 국제정세,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논의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이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런 국제정세를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런 식민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논의하고 그런 회의가 열렸던 곳이 바로 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김규식은 파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표출해야 된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깨달았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오른팔로 바로 황기안 씨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기안 씨는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을 맡아서 같이 김규식 씨랑 같이 일을 했던 거죠. 그 유명한 인물과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파리 강화회의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황기안 씨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파리강화회 보시면 이게 파리강화회 활동했던 사진들이거든요. 외국인들과 이 앞에 김규식 씨가 있고 이 뒤에 있는 인물, 뒤에 있는 이 남자분, 이분이 바로 황기안 씨라는 겁니다. 유진초의 실존 인물. 미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고 그리고 미군으로 활동했던 그의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서구식 그러한 서양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매너도 좋았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말빨도 잘 되고 그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이력이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황기안 씨 자체가.
서양 문화에도 익숙하고 미군에도 복무했고 영어 실력이 일단 유창했고 이 부분에서 유진초이와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초이가 맨날 김태리한테 영어 발음이나 영어 같은 걸로 맨날 이게 약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인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황기안은 이 주어진 임무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고, 이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승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이런 독립,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기안 씨에 대한 사실 기록이 많지가 않고 워낙 시간이 지난 부분이고 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기록이 없고 이제 외국에서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록을 제일 많이 찾으신 분이 이런 재벌 한국사학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한국사학자 이장규 씨라는 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프랑스 국립자료관에 있는 자료를 모두 잊었듯이 뒤져가지고 이 황기안 씨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당시 파리에서 같이 활동했던 베트남 독립투사 호치민하고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호치민 들어보셨죠? 베트남에서는 너무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지명 자체를 호치민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베트남의 유명한 지도자로 유명하죠. 이 호치민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 황기안 씨와 만나가지고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호치민은 파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런 파리의 그런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많은 학회가 나왔는데 그 학회에 참석도 못했다고 해요. 그 학회에 참석하려고 호치민이 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20년 1월에 프랑스 지리학회라는 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 지리학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나마 황기안 씨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우리는 독립을 이룰 때까지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고 프랑스어를 급 배워가지고 어눌한 프랑스어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리학회 분과 제목이 그 학회의 그 분과 제목이 급동에서 위협받는 평화라는 내용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여러 학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죄송해요. 시리아 강의 중이잖아.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 활동을 하는데 이 호치민 씨는 프랑스 그 학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호치민은 그 학회에 참석을 못했지만 황기안 씨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김규식, 조소왕 같은 이런 임시정부 그 인사들과 파리에서 교류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호치민은 이제 베트남 공산당을 만든 이제 지도자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관이 호치민을 계속 그렇게 밀착 감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밀착 감시할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황기안 씨랑 한국인 황 씨와 호치민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영어로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게 남아있습니다. 기록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호치민과도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황기안 씨가 이제 호치민과 교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신들러 리스트, 영화 신들러 리스트랑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때 프랑스에서 가장 큰 업적인데 일제를 피해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온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한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온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제를 피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영일 동맹을 맺었었기 때문에 영국은 그 한인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보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황기안 씨가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 강제 이제 징용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징용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창한 영어 솜씨와 그의 그 언변으로 영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항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 귀국 반대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사람들 살 수 있게 영주권을 얻게 도와주고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살 수 있게 이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정말 쉰들러 리스트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애초에 어떻게 영국까지 올 수 있게 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일제의 그러한 엄청난 폭압적인 그런 식민지의 그냥 억압을 피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한인들이 가게 됐고요. 연해주를 거쳐 북해 무르만스크라는 곳에 철도공사 이제 인부였습니다. 그 한국인 인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그쪽을 점령했던 영국군을 따라서 그 영국군한테 이제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에든버러까지 영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민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난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건데, 영국 정부가 이제 그냥 영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를 황기현 씨가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살고 싶었던 거죠. 일제의 그런 식민지의 그런 엄청난 압박을 벗어나서 프랑스에서 살 수 있게 도와준 거라고 합니다. 모두 다 정착시키진 못했어요. 한 절반 정도로 정착시켰고, 몇 명은 어쩔 수 없이 국내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를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프랑스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 한인들은 1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베르댕이 있는 프랑스 마른 지방의 벌판에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시체들과 이런 시신들, 유골들, 이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골을 막 파고 시신들을 처리하는, 시체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참 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 전사자들의 묘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를 했고, 정말 타지에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어요. 대화도 안 통하고 막 프랑스어도 급하게 배웠어야 됐고, 이런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는 고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에 돈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 한인들이. 이 재벌 한인농부 1세대 이들이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1년 뒤에 1920년 3월 1일에도 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속 유지하자 이러면서 그 프랑스, 먼 곳 프랑스의 쉬프라는 지역에서요, 만세 삼창을 하면서 3.1운동 1주년 행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연합뉴스에 나왔던 사진을 땄습니다. 자, 1920년 3월 1일에 이제 이분들이 계속 프랑스에 살면서 이제 프랑스 이제 한인동포 1세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염원을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요, 이때 당시 우리가 이제 1920년이면은 우리가 경술국치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는 국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인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국제법상으로. 하지만 그때 당시 한인 노동자 37명의 기록이요, 프랑스의 이제 지방 정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등록부에 코리안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좀 감동이죠. 이제 사실 이제 거기서도 코리안으로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리안으로 기록된 것도, 한국인으로 명시된 것도 그때 당시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그런 활동, 아마 이 뒤에는, 배후에는 황기안 씨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벌사학자 이장규 씨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것도 뭔가 되게 마음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스터 선샤인에 여러분 맥켄지라는 그 영국인 기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인 기자가 의병들을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한국인들의 그런 의병 활동,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그것에도 역시 배우의 황기안 씨가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이병헌이, 유진 초이가 그 맥켄지가 영어로 대화하고 의병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황기안 씨가 맥켄지랑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맥켄지 씨랑 만나가지고 독립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알려줬었고, 황기안 씨가 이제 맥켄지를 영국에서 이미 만나가지고 의병 활동과 3.1운동을 꾸준히 취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맥켄지가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 의병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런 취재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을 황기안 씨가
했더라는 거죠. 황기안 열사가. 그래서 1920년에 결국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맥켄지가 내게 된 거죠. 사진도 찍었고. 자, 그 뒤로 이제 황기안 열사는 1921년 영일동맹과 한국이란 책제를 또 런던에서 발행하고 파리에서 한국 친위회를 조직을 해서 임정 외교부 런던 주재위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구미위원부 활동을 하는데요. 구미위원부 활동은 물론 이승만이 주체로 했다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미위원부에서 계속 활약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1923년에 이제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40세 어리지는 않고요. 좀 이른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 초이는 국내에 조선 땅이 그래도 묻히고 고귀하고 위대한 자, 소품 같은 조선에 잠들다라는 묘비명과 함께 잠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황기안 열사의 이 묘비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것도 뒤늦게 정말 사후 80년이 지난 2008년에 겨우겨우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욕 퀸스의 황기안 씨의 묘입니다. 여기 써있죠? 황기안 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묘를 유고를 좀 국내로 송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최대한 금액도 모으고 추진하는 노력을 해서 좀 조국 땅으로 이 묘를 데려오면 어떨까, 유고를.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독립을 바랐겠어요. 국내에 묻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루빨리 조국으로 이 묘를 송환하는 건 어떨까. 여기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타지에 이 묘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엄청나게 우리 독립에 영향을 끼쳤던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인데 어서 하루빨리 국내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 바로 황기안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정말 유창하게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정말 김교식과 함께 정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 황기안 열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유진 초이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 선샤인과 관련된 유진 초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 황기안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 부탁드리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